이 맛이면 우리 식구 겨울 잘 나겠어. 엄마의 마지막 김장. 여러분, 이 냄새 맡아보셨나요? 아, 지금 화면으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막 끓어오르는 김치찌개의 그 구수하고 얼큰한 냄새를요.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김치로 끓인 찌개인데 어떤 건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까요? 어떤 김치는 그냥 반찬이고 어떤 김치는 눈물이 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치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담긴 음식,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11월 중순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집 마당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아니, 전쟁터보다는 축제의 현장이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새벽부터 어머니는 부산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전날 밤부터 물에 담가두었던 배추를 꺼내 물기를 빼고 마당 한쪽에서는 커다란 양푼에 고춧가루를 풀고 계셨죠. 얘들아, 일어나. 김장하는 날인데 늦잠이 어디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김장하는 날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노동인지를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배추를 들고 허리를 숙이고 펴기를 수백 번 반복해야 하는 일. 그런데 어머니는 늘 웃으셨습니다. 이게 다 너희들 먹으라고 하는 거야. 겨울 내내, 아니 봄까지도 이 김치 먹으면서 엄마 생각해라.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건 정말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마당에는 온통 배추 냄새, 젓갈 냄새, 고춧가루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도 몇 분 오셔서 함께 김장을 도와주셨죠. 다들 한마디씩 거들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올해는 배추가 참 좋네. 고춧가루 색깔 좀 봐. 이거 올해 농사 잘 됐구만. 젓갈은 어디 거 쓰노? 냄새가 일품인데?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어머니는 더욱 바빠지셨습니다. 온 동네 어른들께 점심 대접을 해야 했으니까요. 김장하면서도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김장이 끝났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김장 김치가 담긴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먹던 가릇들과 대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허리를 펴시며 긴 한숨을 내쉬셨죠. 휴, 이제 됐다. 올해도 무사히 김장 끝. 그리고는 새빨갛게 물든 손을 물에 씻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맛이면 우리 식구들 겨울 잘 나겠어. 어머니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했음에도 그 표정만큼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그 옆에서 몰래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갓 담근 김치는 아직 익지 않아 아삭아삭했지만 그 안에 들어간 갖은 양념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지? 조금 있으면 더 맛있어진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그 미소가 지금은 너무나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김장은 단순한 김치 담그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년을 준비하는 의식이었고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한 사람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여름부터 김장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고춧가루를 구하기 위해 시장을 몇 번이고 다니셨죠. 새빨간 색깔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조금씩 맛을 보시며 매운맛과 단맛의 균형을 확인하셨습니다.
김치 맛은 고춧가루가 좌우한다니까. 이거 하나 잘못 고르면 한 해 농사 다 망치는 거야. 젓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해는 새우젓을, 어떤 해는 멸치액젓을 주로 쓰셨는데 그의 젓갈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셨다고 하더군요. 직접 맛을 보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색깔을 확인하신 후에야 구매하셨습니다. 음식은 재료가 제일 중요해.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재료가 나쁘면 소용없어. 배추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배추를 고르러 갈 때 항상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배추밭에서 직접 배추를 살펴보시며 하나하나 골라내셨죠. 속이 꽉 찬 걸로 골라야 해. 겉만 크고 속이 비면 김치 담갔을 때 맛이 안 나. 어머니의 손은 배추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겉잎을 살짝 벗겨보시고 무게를 손으로 가늠해 보시고 뿌리 부분의 색깔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고른 재료들로 김장을 하시면서도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건성으로 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배추를 절일 때는 소금물의 농도를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너무 짜면 배추가 물러지고 너무 싱거우면 제대로 절여지지 않는다면서요. 절인 배추를 헹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많이 헹구면 간이 다 빠지고 적게 헹구면 너무 짜다고 하셨죠. 양념을 만들 때는 더욱 신중하셨습니다. 고춧가루를 물에 풀고 찹쌀풀을 쑤어 식힌 후 거기에 다진 마늘, 생강, 젓갈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저으며 양념의 상태를 확인하셨죠. 농도가 이 정도는 되어야 배추 사이사이에 잘 배어 들어가. 무채를 썰 때도 일정한 굵기를 유지하셨습니다. 너무 굵으면 식감이 떨어지고 너무 가늘면 양념에 묻혀버린다면서요. 쪽파와 갓도 적당한 길이로 썰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양념으로 배추 속을 채워 넣을 때 어머니의 손놀림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배추 잎 사이사이에 정확히 양념이 들어갔고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적당한 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겉잎으로 배추를 감싸 포기김치가 완성되었죠. 이렇게 해야 익으면서도 양념이 골고루 배어들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김치는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우거지를 덮고 소금을 뿌리셨죠. 이제 시간이 맛을 내줄 거야.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김치 한 포기 한 포기에는 어머니의 한 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기 위해 시장을 헤맨 시간, 배추밭에서 허리 숙여 배추를 고르던 시간, 그리고 온종일 김장에 매달린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정성이 김치 한 포기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그저 어머니의 김치라고만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먹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 채로 시간은 참 빠르게 흐릅니다. 어느새 저는 어른이 되었고 집을 떠났고 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김장철이 와도 더 이상 어머니의 부름을 듣지 못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김치가 있으니까요.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힘들게 김장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김장 안 해도 되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늘 김치가 있었고 먹고 싶을 때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김치인데 김치 맛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내가 입맛이 변한 건가? 예전 기억을 미화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정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 집에서 김치를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였는데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 맛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만든 김치의 맛. 기계가 아닌 정성이 만든 김치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올해 김장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김장? 이제 엄마도 나이 먹어서 예전만큼은 못해. 작년부터 조금만 담그고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도 늙으신다는 걸 그제야 실감한 거죠. 올해는 제가 내려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무슨 바쁜데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김장만큼은 꼭 함께 하기로. 그리고 그해 11월 저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당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배추더미도 예전만큼 많지 않았고 어머니의 움직임도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장을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표정만큼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하니까 좋네. 어머니는 배추를 절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김장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추를 고르는지, 어떻게 소금물의 농도를 맞추는지, 어떻게 양념을 만드는지 어머니는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잘 봐둬라. 나도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주름이 더 많이 잡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그런 손으로 여전히 정성스럽게 배추 속을 채워 넣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손길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김장을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갓 담근 김치로 수육을 싸서 먹었는데 그 맛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맛있지? 네, 정말 맛있어요. 이 맛을 기억해둬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담글 때 생각해내면서 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김장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그 맛을 내가 재현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맛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김장에 담으셨던 마음, 그 정성, 그 사랑을 제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종종 가장 아픈 순간에 찾아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2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로 마지막 김장철 어머니는 김장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올해는 담가드릴게요라고 했어야 했는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같이 해요. 그렇게 약속했지만 내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첫 겨울이 왔습니다. 김장철이 되자 온 동네가 김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김장은 단순히 겨울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1년 내내 가족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으며 자식들이 어디에 있든 엄마의 손맛을 기억하게 하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김치 용기가 차갑게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공장에서 만든 김치. 맛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대야도 빨갛게 양념 묻은 손길도 땀 흘리며 웃던 그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 맛이면 우리 식구들 겨울 잘 나겠어. 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김치 맛이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유를. 그건 양념의 배합이나 발효 온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 온도가, 어머니의 마음이 김치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운 것도 자극적인 것도 아닌 그저 따뜻한 맛. 그것이 어머니 김치의 본질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도 김치전을 부쳐도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레시피대로 했는데도 어머니의 맛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머니 곁에서 더 많이 배웠더라면, 마지막 그해에 제가 김장을 해드렸더라면, 후회는 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고 다시 김장철이 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제가 김장을 해보기로. 시장에 가서 배추를 골랐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하나 만져보며 속이 찬 것을 골랐습니다. 고춧가루도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맛을 보고 골랐습니다. 젓갈도 마늘도 생강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소금물 농도도 확신이 서지 않았고 절이는 시간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대충 이 정도라고만 하셨는데 그 대충의 감을 저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양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시피를 찾아보며 재료를 섞었지만 어머니처럼 손으로 저으며 농도를 확인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계량컵과 저울을 사용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배추 속을 채워 넣을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쉽게 하셨는데 제 손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충분히 들어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혼자 중얼거리며 김장을 계속했습니다. 손은 시렸고 허리는 아팠고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김장에 매달렸지만 완성된 김치는 어머니가 만드신 것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도 해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은 담았습니다. 항아리에 김치를 담으며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맞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정성은 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 잘했어. 이제 그만해라. 손 시리잖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김장철마다 그 냄새 속에서 그 맛 속에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김장을 합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솜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중요한 건 이 행위 자체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장에 가서 배추를 고르고 고춧가루를 고르고 젓갈을 고르는 것. 그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을 담으며 가족을 생각하는 것. 이제는 제게도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김장하는 날이면 신기한 듯 제 옆에 앉아 구경합니다. 꼭 어린 시절에 제가 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것처럼요. 아빠, 이거 왜 이렇게 빨개요? 맵지 않아요? 우리 이거 언제 먹어요?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며 저는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도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이게 다 너희들 먹으라고 하는 거야. 어느새 저도 어머니와 같은 말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대를 잇는다는 것이구나. 단순히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구나. 작년에는 큰아이가 처음으로 김장을 도왔습니다. 나도 할래요. 서툰 손으로 배추 속에 양념을 넣는 아이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혼자서 김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저를 떠올리겠죠. 제가 어머니를 떠올리듯이.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해. 제가 아이에게 한 말은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을 말이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갓 담근 김치와 따뜻한 찌개. 아이들은 맛있다며 연신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할머니 김치가 더 맛있었을 텐데. 제 중얼거림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김치도 충분히 맛있어요. 당신의 정성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웃으며 김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완벽한 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것. 그 순간의 행복과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김장을 하시며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김장하는 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좋은 김치를 쉽게 살 수 있으니까요. 굳이 힘들게 김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만든 김치도 맛있습니다.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품질도 일정하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김치가 특별했던 이유는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의 삶이,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담그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으로만 따지면 전문점의 김치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김치에는 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겨울 내내 이 김치를 먹으며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저를 떠나 살게 되더라도 김장철만 되면 아빠를 떠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빠가 담근 김치는 참 따뜻한 맛이었어. 언젠가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산소 옆에는 국화꽃을 한 다발 놓고 왔습니다. 엄마, 올해도 김장 잘 끝냈어요. 아이들이 정말 잘 먹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담갔어요. 산소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감사해요. 제게 김장하는 법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그 사랑을 이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그 속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가 남긴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어머니의 손길이 제 손을 통해 제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언젠가는 그 아이들의 손을 통해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대물림입니다.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겨울을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시장에 갈 것입니다. 배추를 고르고 고춧가루를 고르고 젓갈을 고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당에 앉아 하루 종일 김장에 매달릴 것입니다. 손은 시리고 허리는 아프고 온몸이 피곤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담그신 김치 맛을 기억하시나요? 그 김치를 먹으며 느꼈던 그 따뜻함을 기억하시나요? 만약 아직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부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그 손길을 잃으셨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의 김치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가 될 것입니다. 올겨울 여러분의 식탁에도 따뜻한 김치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드실 때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김치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가장 따뜻한 겨울의 기억입니다. 여러분의 김장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